보다 나은 건강 미래를 설계하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그런 날씨가 되면 평소에 견딜만 했던 통증도 정말 매서운 바람처럼 아주 극심해진다고 하죠. 특히나 이 무릎 관절염 환자는요, 온도가 뚝 떨어지면 겨울이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인 무릎 통증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생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되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원장님과 상담을 도와드리거든요. 생방송이 진행될 때만 가능하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정말 가혹한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병원에 찾는 환자 수들이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날씨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추워졌어요. 보니까 오늘 외래도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네. 무릎 환자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혈액 관절에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성장인자라든지 호르몬들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좀 잘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윤활액 같은 이런 것들이 좀 굳게 돼요. 그러니까 관절이 좀 이게 움직이는데 좀 제한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주위의 근육들도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관절 근육들이 이제 굳어버리니까 네. 뻑뻑해지고 더 아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11월에 비해서 12월에 관절염 환자 수의 내원객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부모님들 무릎이 아프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근거가 있는 통증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노화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노화라 그런 것은 연골이 이제 닳아서 생기는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계속 쓰게 되면 기계적 마모에 의해서 닳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뼈끼리 마찰이 생기게 되면 점점 골극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뼈의 변형이 오게 되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진을 보면요. 이게 좀 무릎 뼈의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이 진행된 사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겠고, 아. 그 다음에 이쪽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뼈가 노출돼서 경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골극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뼈의 변형이 많이 일어난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또 무릎도 잘 안 펴지고 또 다리도 많이 휘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고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무릎이 아픈 거 외에도 또 의심해 볼 만한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무릎의 어떤 통증의 단계를 좀 보면서 환자분들이 정도가 심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좀 생겼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이 좀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증상이 좀 생겨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바닥에 앉아서 일어날 때 아프다고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통증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다닐 때 아프기 아, 시작합니다. 네. 또 오를 때는 앞쪽이 아프고 어. 내려갈 때는 좀 안쪽이 아픈 증상을 호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평지를 이제 걸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관절염이 좀 많이 심해졌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활동을 할 때 많이 이제 증상이 좀 생기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움직이면 아파요 그러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아침에 좀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게 좀 활동을 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에 누적이 되면서 아. 이제 통증이 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무릎에 뭐 물이 차거나 무릎이 붓는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무릎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네. 부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부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관절 안에 물이 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손상이 일으키면 진물이 나게 되듯이 이제 연골도 손상이 되면 진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관절각 내에 쌓이면서 이게 부어오르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부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물이 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걷다가 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게 좀 힘이 빠지면 이제 허리 쪽에 신경이 눌려서 맞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이제 다리에 이제 힘이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거고 무릎에 연골 손상이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경우들은 뼈끼리 이렇게 닿으면서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걷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관절염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모양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많이 휜다든지 네. 아니면 다리가 안 펴진다든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도 보이시지만 이렇게 O자 다리가 되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 경우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이제 자연치유 능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조금 뭐 감기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앓고 나면 좀 나아지고 스스로 좀 치유되는 그런 힘이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좀 그 나아지기가 어려운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는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별을 할 수가 예.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1기, 2기, 3기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4기는 암으로 따지면 말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징적인 게 점점 관절의 간극들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뼈가 다 있으면 너무 아프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뼈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걸 골극이라 그러는데 이제 뼈끼리 닿게 되면서 뼈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사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엑스레이랑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이 많이 된 엑스레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정상적인 엑스레이는 관절 간극이 유지가 되고 있겠고요. 또 뼈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엑스레이를 보면요. 뼈가 완전히 서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골극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뼈 모양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고 어. 사실 보면 이게 약간 좀 휘어 있어요. 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아마 이제 이분들 이제 오다리 변형까지 다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단계까지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릎 통증과의 전쟁,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이제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나도 좀 무릎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저희 김종근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좀 주로 쓰이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호전이 안 되면 주사 치료,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고요.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안에 직접 들여다봐 가지고 고장난 부위를 이제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골이 실제로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이제 우리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네. 마지막 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뼈끼리 완전 붙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내 거를 살릴 수 없다. 이런 단계가 됐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치료법 인공관절 수술도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물론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요. 그래도 이제 엑스레이상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완전히 붙어버려 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내 거 쓸 수 없는 마지막 사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제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기가 됐을 때도 우리가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좀 아프고 그러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권유를 해봐야 되겠고 네. 또한 또 우리가 이제 다리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많이 휜다든지 아니면 구축이 되게 되면 이제 뭐 허리도 휘게 되고 전체적인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야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반드시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인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 그 치료 과정도 저희가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공관절에 우리가 수술은 이제 뭐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수술이고 그 수술을 좀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 거를 좀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연골이 우리가 이렇게 마모된 부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연골의 이 뼈와 접하는 부위들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잘라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라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라낸 부위로 이제 치안물을 넣었죠. 이 치안물 자체는 이제 금속 재질입니다. 이제 금속 재질을 이렇게 우리가 안에 넣으면서 이 잘라낸 부위를 이제 보강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아 치료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치아가 썩어 있으면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금이라든지 보초를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인공관절도 연골이 마모된 부위를 다 제거해버리고 금속에 인공관절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림 보면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 치료 과정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여성분의 환자셨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내원을 하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 안쪽에 그죠? 이게 무릎의 오른쪽이고 네. 여기가 왼쪽인데 이쪽이 보면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은 좀 벌어져 있죠. 공간이 있긴 한데 딱 봐도 이렇게 뭔가 좀 휘어져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쭉 찍어 보거든요. 네. 찍어 보니까 이렇게 오다리가 있죠. 골반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손을 내려그었을 때 이 무릎이 밖으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오다리는 굉장히 많이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정상적인 다리의 경우에는 저 노란 선 가운데 쪽으로 무릎 관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그었을 때 이게 이 가운데 선으로 와야 되는데 네. 이게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무릎 관절 더 안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좀 되겠습니다.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저희가 엑스레이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잠시만요. 이게 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판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관절염의 단계를 이제 뭔가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의사가 그냥 한눈으로 보고 이제 판독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렇게 네. 인공지능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보시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관절염 사기가 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리 모양 변형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오다리 각도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오다리 각도가 한 15도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치료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네, 그 치료 과정도 저희가 이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실제로 수술방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연골이 이렇게 완전히 결손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네. 또 이렇게 골극이 많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깎아냈습니다. 깎아낸 다음 깎아내 보니까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노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된 부위에다가 우리가 인공관절 금속 삽입물을 이렇게 넣은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치료 후에 이제 전체 엑스레이 사진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다리가 이렇게 있었던 수술 전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을 좀 해봤고요. 네, 수술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리가 인공관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일자다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육안적으로 저희가 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오다리가 있었던 게 일자다리로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각도가 달라진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인공관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다양한 해결 방법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평소 무릎이 좀 아파서 고생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병원 가시기 전에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종국 원장님과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사연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40대 남성분이십니다. 무릎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혹시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릎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는요, 연골에 뭔가 결손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연골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한 4mm 정도 되는 그 막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삶은 계란 껍데기 벗겨지듯이 얘네들이 이제 벗겨질 수가 있어요. 네. 벗겨지면 이제 정상적인 부분과 이제 벗겨진 부분 사이에 단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릎을 움직일 때 이게 단차된 부위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제 소리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올라갔다 계단을 특히 다닐 때나 이럴 때 네. 소리도 날 뿐만 아니라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골이 좀 뭔가 손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절염을 좀 의심해보고 또 그래서 이제 좀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겨울부터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아픕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갑자기 좀 무릎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펴지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날씨가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특히 추워지고 그러면요 이제 관절이 좀 굳는다 그러는데요. 관절 안에 이제 윤활액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굳어져 있으니까 이제 네. 무릎이 약간 좀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무릎 주위에 근육들이 약간 좀 뭉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의 관절염을 좀 의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인공관절은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고 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수술 후에 이게 통증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어떻게 좀 줄여보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력들이 많이 요즘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절개를 최소화해 보자는 최소 절개 인공관절 수술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개를 이제 작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 슬개골 기준으로 딱 그 위에 슬개골의 끝에 뼈까지만 이제 수술을 이제 절개를 해서 시행하는 게 최소 절개고요. 네.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7에서 한 10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작은 공간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려면 적당한 어떤 요령이 필요한데 그럼요. 보려면 이게 작은 공간을 보려면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절개 확보를 부위를 하고? 시야를 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많이 절개해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수술하기는 편할 테지만 그렇죠. 환자분들한테는 나중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재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볼 수 있는 부위만 할 수 있는 어떤 요령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의 어떤 숙련도와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것만으로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특수한 제작, 그러니까 기구를 좀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개인적인 특허를 받아가지고 최소 절개 인공관절 기구를 해서 어떤 이제 절개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사의 숙련도와 노하우도 중요하고 또 특수적인 어떤 이런 도구가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작게 절개하면 회복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용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적개를 잘게 하면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뭐 재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인공관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 길이가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 절개법을 사용한다면 그 슬개골 위에 끝에 뼈까지만 이제 절개를 하게 되게 되니까 한 7에서 한 10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네. 당연히 이제 그 통증 같은 경우에도 절개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작고요. 또 환자분들이 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그쵸. 있겠고 예. 또 출혈량도 당연히 이제 줄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재활 속도도 좀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행 같은 경우에도 뭐 수술하는 당일 아니면 마취가 좀 풀리면 다음 날 정도 바로 걷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구부리는 거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이제 수술하고 나서 구부리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이제 구부리는 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를 조금 더 최소 절개를 통해서 좀 당겨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지금 기존의 인공관절하고 저희가 최소 절개법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관절로 수술한 이제 무릎을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대략 한 17cm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절개법은 이 슬개골의 바로 위쪽까지만 절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는 좀 다르지만 한 7에서 10cm 사이 정도 절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법과 최소 절개법을 했을 때 일단 그 눈으로 보이는 흉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환자분의 사진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최소 절개법은요, 다양한 무릎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또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요거 사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9세 여성분의 사연이 도착을 해 있네요. 주사를 맞아도 무릎 통증이 낫질 않으면 인공관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조건 인공관절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주사가 어떤 주사를 맞은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아서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 이제 뭔가 계속 어떤 주사 제제를 계속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심각하다라고는 이제 인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MRI라든지 정확하게 연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해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향의 수술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공관절 하기 전에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줄기세포 치료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MRI라든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수술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고 네. 또 가끔은 이제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도 주사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냥 너무 이제 그냥 수술하긴 두렵고 그러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는 69세인데요. 네, 69세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종근 제가 원장님과 인공을 했어요. 예, 한 인사 11, 나누시고. 10년 전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재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이게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재수술을 해야 되나 원장님한테 그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 네.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는데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 하셨다 그러셨죠? 59세 했습니다. 아, 59세 정도 되셨으면 네, 지금 한 10년 정도 되신 예.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10년 정도. 우리가 네. 생각하는 인공관절 수명 자체를 보통 네. 이제 요즘에는 한 15년, 20년 정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술을 이제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아니면 네.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나서 또 우리가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좀 달리될 수는 있어요. 궁금한 그래요? 거는 우리 어머님께서 네. 그거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공관절을 다시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재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인공 관절을 지금 넣는데 이게 인공이 달아지면 또 재수술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그거 제일로 궁금해요, 원장님. 아,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지금 통증이 많이 심하신가요?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 다리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네. 정도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저희가 한 10년 전에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껴서 잘 쓰면 한 10년, 15년 이상은 더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한 재수술하는 확률이 내가 수술한 시점에서 20년 뒤에 요즘에 좀 보고되는 바로는 한 2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조금 더 아껴 쓰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막 양반다리도 많이 하고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무릎에 안 좋은 운동들을 하게 되면 또 인공관절이 좀 마모가 되거나 어쨌든 그런 좀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서 계속 잘 쓰시면 오래 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보면서 어떤 경우에 최소절개법이 효과적일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68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보니까 그 무릎이
많이 양쪽 무릎이 많이 아파서 오셨고 환자분이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병원에서 이제 권유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용기가 안 나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뭔가 수술 후에 통증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좀 생각을 하다가 채소 절개 수술 방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완전히 이 양쪽의 안쪽에 연골이 손상이 되어서 붙어버린 것을 그러네요. 네,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아, 마찬가지로 이 오다리가 심해지면서 바깥쪽으로. 이쪽 그렇죠. 바깥쪽으로 좀 빠지면서 안쪽이 좁아지고 그래서 관절 간격이 이제 바깥쪽은 넓어지고 완전 좁아지면서 서로가 벌어진 다리가 서로 벌어진 엑스레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최소절개법 치료를 받으셨고요. 지금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절개를 길이를 했는데 실제로 수술방 안에서 우리가 절개를 했을 때 길이가 자로 봤을 때 한 7.5cm 정도 네, 절개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인공관절 이제 양쪽 수술을 이제 하신 분이시니까 네. 일주일 간격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서서 찍는 엑스까지 찍었는데 아까 오다리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렇게 딱 일자다리로 됐던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과 후 달라진 모습 저희가 비교해 봤고요. 영상도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 한 달 후에 우리가 이제 재활 동영상을 저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수술 후 한 4주가 정도 되면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저렇게 무릎을 잘 굽혔다 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좀 있었고요. 네. 또 구부리는 것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죠. 네. 그래서 특별히 통증 없이 완전히 이렇게 잘 끝까지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처음부터도 수술하고 나서도 한 1, 2주 만에 바로 잘 구부리고 그렇게 네, 됐었어요. 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환자분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양반다리도 완벽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하고 양반다리까지 되는 거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동영상 보시면 네, 다음 동영상 또 볼게요. 네, 수술하고 나서 그 같은 날 4주째 이제 절개 길이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자에서 보시면 7.5cm 우리가 이제 수술했을 때 그 길이만큼 최소 절개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최소절개법 수술을 받고 나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수술 후에 흉터 크기가 아주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7.5cm가 크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케이스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한쪽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먼저 하고 반대쪽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채소절개 수술을 한 환자들을 이제 와서 좀 봤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은 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 왼쪽은 이제 채소절개 수술법으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길이가 거의 2배 차이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켈로이드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켈로이드가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우둘투둘 튀어나왔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 피부 절개 부위에 굉장히 따끔따끔거리게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런 켈로이드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절개를 좀 작게 하면서 피부에 어떤 자극을 좀 적게 해주면 어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좀 상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네. 수가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비교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밥 자국이 좀 있죠. 실밥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실을 해서 꼬맸는데 네. 채소절개법을 하면서 피부 접착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피부에 어떤 자극 같은 거를 최소화하면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케이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을 반대쪽에 이제 수술을 딴 데서 하신 거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절개가 많이 길죠. 이제 구부려지게 되면 더욱더 좀 극대화되거든요. 맞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소절개법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훨씬 더 좀 작고 또 그 남자분이신데 잘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제 만족스러워하셨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공관절 최소절개법 치료 사례들 저희가 이제 흉터 면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흉터가 적고 최소절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회복이 좀 빠르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근데 환자들마다 무릎뼈의 크기가 또 다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인공관절도 좀 크기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성품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뭐 채소절개법도 마찬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이 한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로봇도 그렇고요. 뭐 센서를 이용한 수술도 그러는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뼈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수술할 때 뭔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미리 설계를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3D CT로 무릎뼈 모양을 먼저 구현을 한 다음에요. 네. 그에 따라서 뼈 모양에 맞춰서 얼마나 자를지 또 크기는 얼마나 들어갈지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D 프린팅으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인공관절 절삭기구를 만들어서 인공관절을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무릎뼈의 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다 보면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치료 사례도 보면서 저희가 자세한 방법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르신의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계속 보셨던 사진처럼 안쪽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골이 다 손 상태에서 붙어버리는 것을 확인해서 뭐 관절염 4기다라는 것도 명확히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다리 모양이 오다리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뭐 계속 보셨던 사진이지만 네. 그보다 더 특징적인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위에 허벅지뼈, 네. 대퇴골이 되게 많이 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네, 이게 네. 이제 솔직히 전문 용어로 이제 보잉이라 그러는 건데 네.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활처럼 휘게 되니까 정상적인 인공관절 수술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에 기구를 넣게 되면 이 대퇴골에 이 골수로 기구를 넣어서 각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그 한계가 6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도나 되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그러네.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 제일 적당한 게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절삭기구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예, 수술방 안에서 여기다 대퇴골에 우리가 뭐 기구를 넣어서 뭔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방향이랑 크기에 따라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3D CT를 이제 찍게 되는 겁니다. 이제 CT를 찍게 되면 이제 그냥 CT가 아니라 3D CT이기 때문에 이 뼈 모양의 어떤 입체적인 게 이제 구현이 됩니다. 다 나오네요. 네, 다 나옵니다. 뭐 골극이 얼마인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뼈의 얼굴이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 모양이라든지 크기 등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네. 얼마나 깎을지 또 얼마나 이게 뭐 위는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그거를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든 이제 절삭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또 볼게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죠. 맞춤형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크기가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오차가 없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이제 3D 프린팅으로 해서 이 모양에 맞춰서 이제 뼈 모양에 맞춰서 이제 절삭기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그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술할 때의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3D 프린팅을 했던 절삭기구를 이제 수술 부위에 이렇게 이제 접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잘라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자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대퇴골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측정기구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이 아무리 이제 대퇴골이 많이 이렇게 보잉처럼 이렇게 활처럼 흰 사람이라도 그런 과정 없이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겠고 네.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넣었던 사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 전과 후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우리가 이렇게 휘었던 모양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일자다리로 잘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래 하던 인공관절 수술 방법처럼 네.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고 또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하면서 이 채소절개법도 사실 같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 정도의 수술을 하려면 원래대로의 방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이 절개를 해서 고민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그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통해서 어려운 수술도
이렇게 절개를 작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8cm 정도 절개를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후의 모습까지 만나보셨고요.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은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과의 전쟁, 퇴행성 관절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인공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통증, 인공관절 또는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상담은 좀 해주시되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무릎 연골이 양쪽이 다 닳았을 경우에는 동시에 수술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하기도 하는데 한쪽만 닳았을 경우에도 이제 그 반대쪽 다 바꿔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무릎이 이제 보면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 구역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무릎에 안쪽, 바깥쪽, 앞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관절염이 보통 이제 안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앞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번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좀 약간 오다리가 있으니까 내측부에 관절염이 좀 많이 생겨요. 안쪽에.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 무릎 아파서 오시면 안쪽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보면 안쪽만 손상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 안쪽만 손상이 되더라도 전체를 다 인공관절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그래서 딱 손상된 부위만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치아 치료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아 보면 이제 우리가 썩은 부위가 있으면, 치아가 손상된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보초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다 금리를 씌우는 게 씹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인공관절도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안쪽 부위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절개도 훨씬 더 작고 또 뼈를 깎는 게 훨씬 더 작으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통증도 훨씬 덜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머지 부분이 내게 있으니까 굉장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이 한쪽만 닳았을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인공관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 활동을 원하시는 분이시긴 하셨어요. 네. 하셨고,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내측부에 이렇게 관절염이 이렇게 있을 때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활이 빠른 어떤 수술 기법이 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분 인공관절을 좀 시행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안쪽이 좁아진 상황이고 안쪽이 좁아지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오다리가 이제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실제로 이제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안쪽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앞쪽도 안 좋고 또 바깥쪽도 안 좋아져 보니까 인공관절의 부분 치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전 치환술을 하게 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이제 부분 치환술만 시행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이제 극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크기라든지 부분 치환술이 훨씬 더 작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오다리도 이게 살짝 이렇게 다 교정이 될 수가 있는데 부분 치환술을 하더라도 이 깎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다리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수술 후에 흉터도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예. 보니까 왼쪽은 이제 전체 인공관절을 한 거고 오른쪽은 부분 치환술을 한 건데 왼쪽에 비해서 왼쪽 사실 채소절개법으로 좀 작게 한 거긴 한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작게 한 3분의 2 정도 크기로 수술을 진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영상으로 이분이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수술 후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 치환술을 전체 인공관절을 한 게 이제 먼저 했어요. 먼저 했고 일주일 뒤에 오른쪽
이제 구부리고 있는 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을 그 나중에 했는데 왼쪽이 이제 수술하고 한 14일 정도 됐을 때, 12일 정도 됐을 때 저게 이제 구부려지는 건데 오른쪽이 보면 일주일 뒤에 했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같은 날 찍은 영상인데요. 저렇게 우리가 좀 씩씩하게 걸으라 그러면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잘 걸을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오른쪽이 이제 부분 치환술 한쪽인데 왼쪽에 비해서 일주일 뒤에 수술을 했는데도 환자분께서는 왼쪽과 크게 차이가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뛰어다니라 그러면 오른쪽 같은 경우 5일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뛰어다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남자 환자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김종호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치료법 살펴보고 있고요. 무릎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다 좋고요. 궁금증, 고민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제 무릎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노인성이라고 구별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내가 무릎이 젊으시더라도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좀 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 또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무릎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 사실일까요? 일종의 어느 정도는 맞는 네.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게 쓰다 보면 그게 더 달 수밖에 없고 또 고장 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적당한 근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절염이 생겼을 때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햄스트링 근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무릎의 관절 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관절염이 있더라도 적당히 걷는 거라든지 조깅, 수영 같은 거나 자전거는 우리가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 정도는 해서 근력을 좀 키우면서 우리가 좀 무릎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세 번째 궁금증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연골 주사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도 무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연골 주사가 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리상 연골 주사 자체가 연골 자체를 재생을 한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면 연골 주사가 뭔가 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히알루론산 제제를 무릎 안에 넣어줌으로써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내 무릎 상태가 주사를 맞아도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정밀 검사라든지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골 주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궁금증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이것도 최대한 좀 미루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웬만하면 미루는 것도 맞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인공관절 수명 때문에 저게 나왔던 그쵸.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수명이 10년 이런 얘기 했을 때고 있지만 지금은 수명을 한 20년 이상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무릎이 구축이 많이 오고 또 다리 모양이 변형이 많이 생겨서 척추까지 안 좋아지고 또 걷는 거리 자체가 좀 힘들어지시면 무조건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한 60세 이상 정도 나이가 돼서 네. 수술을 하셔서 빨리 적응해서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더 좋고요. 또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80세 이상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전신질환 문제, 합병증 같은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건 원장과 함께 하셨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한국인의 국민 질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두려워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무분별한 치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형외과 특히 무릎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치료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